홍지은의 사연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파혼했습니다. 서로 성격이 안 맞았다던가 준비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다면 억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를 호구로 생각한 시댁 때문에 너무 열받아서 제 파혼 이야기 적어봤습니다. 저는 남편과 연애하기 전부터 전세로 돌리던 아파트가 하나 있었어요. 대출 규제도 심해지기 전이었고 젊어서는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재건축만 한다면 나중에 큰돈이 될 만한 아파트였죠. 사실 저랑 아무 연고도 없는 동네였고 제가 출퇴근하기에 거리도 멀고 해서 직접 거주는 안 하고 계속 전세로만 돌렸습니다. 그렇게 집값이 무럭무럭 자라는 사이에 저도 남자친구가 생겼고 시간이 더 흘러서 결혼까지 생각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죠. 예비시댁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그렇게 막 반기는 듯한 느낌을 받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여동생도 2번 정도 보긴 했지만 그냥 대면대면한 사이였고요. 그 집에서 얼마나 어떻게 준비해올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집이 있으니까 그렇게 두려운 건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랑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당시 세입자가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할지 신혼집으로 써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신혼집으로 쓰기에는 남자친구나 저나 직장에서 멀어서 위치로는 아무 메리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혹시 좋은 생각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남자친구는 한번 고민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마찰이 생겼죠. 남자친구는 그걸 집에 가서 얘기한 듯 했어요. 예비시모 정도야 알 수도 있죠. 제가 집에 가면 어떤 걸 해야 할지 알아서 준비하셔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같이 살지도 않는 예비시누이한테까지 얘기가 들어간 건 좀 불편했어요. 도대체 집에서 어디까지 얘기하는 건지 좀 거슬리더라고요. 그렇게 저랑 대면대면했던 예비시누이는 처음으로 전화를 걸어서는 어색하게 형식적인 안부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한테 왜 전화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예비시누이가 바로 본론으로 넘어갔어요. 오빠한테 들었는데 지금 집 정리하시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아직 정한 건 아닌데 정리해서 신혼집 구하고 결혼하는 데 쓸지 아니면 전세로 계속 돌릴지 고민 중이라고 혹시 어떤 좋은 생각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자기가 안 그래도 지금 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집 위치가 자기 남편이 직장과 가깝다면서 저에게 아파트를 사겠다고 해서 웬 떡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저한테 조금 싸게 줄 수 있냐고 묻길래 예비신우이니까 이사 비용 정도는 빼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 얼마나 빼줬으면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처음 아파트 살 때의 가격으로 달라고 하더군요. 아니 아무리 부동산을 몰라도 요새는 네이버에만 검색해도 최근 실거래가 나오잖아요. 실거래가 5억에서 5억 5천 나오는 집을 1억 7천에 달라뇨. 깡패 양아치도 그렇게 후려치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몰라서 그러나 보다 싶어서 좋게 좋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전세가 2억이라고요. 그랬더니 저보고 얼마를 생각하냐고 묻길래 저는 5억 밑으로는 생각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욕심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며 혼자 깔깔 웃더라고요. 그때는 무슨 장단인지 몰라서 어색하게 웃으면서 생각 좀 해보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얘기했어요. 네 여동생이 나한테 내 아파트를 1억 7천에 달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 농담한 거 아니냐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한번 얘기해보겠다고 했어요. 아무리 개념이 없어도 그렇지 그건 좀 아니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농담으로밖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3년 가까이 연애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초대한 적 없었던 예비시댁이어서 밥 먹으러 오라며 저를 초대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초대하시니 제 입장에서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수만 가지 최악의 수를 생각하고 있었죠. 무리한 혼수나 예단을 요구하시려고 저러시나? 어떤 걸 요구하려고 밥을 해주신다고 초대했을까 생각하며 예비시댁에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식사가 다 끝날 때까지 별다른 요구사항이 없었던 예비시모는 거실에 앉아서 후식을 먹을 때가 되어서야 입을 열더라고요.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냐며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직 이렇다 할 준비는 시작한 것도 없는데 뭘 얘기하시려고 밑밥을 까는 건가 싶었습니다. 역시나 제 아파트 얘기더라고요. 요새 집이 내놔도 잘 나가지도 않는다던데 그냥 가족끼리 양보한다 생각하고
시누이한테 싸게 넘겨주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할 사이인데 시누이한테 잘 보여서 나쁠 것도 없지 않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1억 7천이면 서울에 저희들 직장 가까운 곳에 전세집 구할 수 있지 않냐면서요. 그럼 자기 아들이 혼수이면 딱이겠다고 하시는데 예비 시모 머릿속에는 제가 집을 해가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면 남자친구가 그렇게 얘기한 건지도 모르죠. 예비 시모가 저렇게 망언을 쏟아내는 동안 남자친구는 옆에서 동조만 하고 있는데 확실한 건 저 둘이 팀이라는 거였죠. 동시에 내가 저 남자랑 결혼해서 고부 갈등을 겪는다면 분명 방패막이 역할은 글러먹었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거기서 조금 더 있다가는 체할 것 같아서 대충 둘러대고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에게 말씀드리니 부모님도 어이없는 집구석이라며 흥분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시간 조금 지나서였을 거예요. 남자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한테 생각 좀 해봤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욕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남자친구가 얘기했어요. 이게 단순히 돈으로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가족이니까 가족끼리 서로 돕는다고 생각하면 계산이 간단해지지 않냐는 망언을 하더군요. 저를 얼마나 호구로 봤으면 이런 얘기를 하나 싶어서 더 이상 못 참고 욱하는 마음에 다 뱉어냈습니다. 아파트 얘기 나오기 전까지 나한테 안부차 연락이나 했었냐고. 그리고 나랑 그렇게 애틋한 사이도 아니면서 3억이 넘는 돈을 깎아달라는 건 제정신 아닌 거라고요. 남자친구는 한숨을 쉬면서 저한테 그렇게 계산적인 여자였냐고 하네요. 어이가 없어서 얘기했습니다. 네가 지금 나를 계산적인 여자로 생각한다면 맞다고. 근데 그럼 니네 집구석은 세상 물정 하나 모르는 멍청이들만 모여 사냐고 얘기했습니다. 더 얘기할 것도 없고 너랑 결혼해서 니네 집을 가족으로 들이는 건 내 아파트 한 채 가격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으니까 그냥 결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하고 각자 갈 길 가자고 했습니다. 사랑하니까 남자친구랑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같이 늙어가는 걸 생각했지만 그 어떤 과정에도 시누이 부부는 없었는데 시댁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제가 제 돈 지키겠다고 파혼한 게 이기적인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저보고 사랑도 포기할 만큼 돈이 소중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다고 망설임 없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멍청한 예비시댁 덕분에 인생 안 망치고 파혼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영악하게 관심 없는 척하고 있다가 시골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저한테 빨대라도 꽂는다고 생각하니 정말 소름 끼치네요. 이래서 결혼을 사랑만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홍지은의 사연 라디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